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수원의 성수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모은 내 연금이 여유가 있는지 부족한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퇴를 앞두게 되면은요,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가 다가오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모은 연금이 내 노후 생활에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다층 보장 체제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라 그래가지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전체 소득이 70% 이하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한 30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3층 보장 체계라는 걸로 해서 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층은 국민연금을 1층 소득 보장으로 연금을 준비하고요. 2층은 퇴직연금이라는 가지고 우리가 2층 보장 체계를 하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은요,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합쳐서 그쪽에 1, 2층 구조로 연금이 형성되어 있죠. 1층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거고, 2층은 기본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거고요. 3층은 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3층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개인형,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는 퇴직형 연금, 퇴직연금, IRP 등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연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시면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하는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셨어요.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또 연금에 대한 각종 정보, 또 어떤 연금에 가입하면 좋은지, 또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통합연금 포탈이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연금 조회 및 재무 설계라는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 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걸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치면 바로 제 연금을 종합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가입 절차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가입 절차를 하면 보통 한 며칠 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퇴직연금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도 이쪽에 다 끌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그래가지고요. IR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정보를 끊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입력을 하면, 물론 처음부터 신규 가입하시는 분은 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연금 정보가 다 모일 거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58세고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거든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적 기관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저는 현재 58세인데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기간이 2030년 64세부터 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국민연금 정보가 나옵니다. 옆에 보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 얼마 받는다. 근데 제가 제 연금 정보를 좀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마킹을 좀 했거든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요, 제 연금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국민연금 정보가 들어오고요.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시거나 뭐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그분들의 공무원 연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은요, 잘 아시다시피 크게 DB형 퇴직연금이 있고 요 뒤에서 나오는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 그러면은요, 제 퇴직금을 내가 장기 근속을 하면 1년에 1, 2년 되면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근속 연수에다가 내가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을 곱해가지고 제가 퇴직금을 이렇게 정액으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 DB형 퇴직연금은 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제 DB형 퇴직연금 계좌에다 이어줍니다. 그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DB형 퇴직연금이라 그러죠. 저는 현재 DC형 퇴직연금으로 한 3년 전에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제 DB형 퇴직연금은 금액이 없죠. 그러면 제 DC형 퇴직연금은 그 페이지에 또 같이 나오는데요.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9조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3천 개인연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면에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그게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매년 퇴직금이 회사에서 저한테 퇴직금을 줘요. 주면 그거를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어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DB형 퇴직연금은 내 근속 연수에 따라서 나오는 연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제가 퇴직금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어서 노후에 더 많이 노후연금을 받겠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임금 인상률이 높다든지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임금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연봉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봉이 막 달라져서 덜쑥날쑥 하시는 분들은 매년 퇴직금을 받아서 DC형으로 이어서 스스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IRP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연말정산도 해주니까요.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퇴직연금을 내 스스로 여윳돈으로 이어서 내가 운영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DC나 IRP나 결국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기준 이런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DC와 IRP를 같은 항목으로 보고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DC는 제가 지금 매년 퇴직금을 받아서 DC형 계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개인 IRP라고 이렇게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이나 여러 정권사에 제가 이제 IRP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가입일, 그리고 각 상품별로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개시하겠다라는 것이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한 달 전 기준으로 보통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가입한 게 있잖아요. 그냥 개인 연금 신탁 계좌도 있거든요. 2005년쯤 가입해서 꽤 오래됐죠. 그 다음에 또 개인연금 보험이라는 게 또 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어느 일정 시점까지 이렇게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해서 또 개인연금으로 제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정보라서
이게 사실 재정복에 해서 조금 민망하기는 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하고 또 퇴직연금하고 DC를 운영하는 퇴직연금하고 IRP 개인행 퇴직연금하고 실제 연금저축신탁 또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 이걸로 연금을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추가연금은 뭐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퇴직연금 이런 건 없죠.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들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전업주부지만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뭐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들 가입하는 정도의 국민연금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그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연금 부분으로 우리 집사람의 연금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 연금도 같이 이어서 부부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연금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시 연금액은 뭐냐 하면요. 내가 이거를 제가 이제 55세부터 보통 연금은 55세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55세부터 이렇게 쭉 매년 말로 얼마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 있잖아요. 그 연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기서 표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립니다. 제 개인정보, 이 금액 정보는 다 마킹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다 끌어오고 현재 계약 상태로 그 계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가 60세부터 타겠다 했지만 계약을 바꿔서 70세부터 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바꾸셔도 있고 뭐 그 시작하기 전에 바꾸시면 되죠. 연금 개시하기 전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연금이 현재 계약 상태가 55세부터 나오는 놈 64세부터 나오는 놈, 60세부터 나오는 놈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연금을 요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그 이율이 예정 이율이나 수익률이 연금에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만약에 뭐 자기가 뭘 했을 때 이 연금은 나중에 몇 프로의 수익률로 재투자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0%로 하느냐 2.7 정도에서 하느냐 5%에서 하느냐 뭐 이게 있거든요. 뭐 대충 저는 그때 중간치 정도로 이거를 잡아봤습니다. 잡아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 현재 연금의 현재 시점에서 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의 연금을 모았냐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연금이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여유 정도 되는 연금이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모아야 되느냐? 사실 은퇴가 한 1년 반밖에 안 남아서 모으는 건 상당히 힘들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노후 필요 자금, 내 나름대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서 내가 연금을 다 끌어왔잖아요. 그 가입한 연금의 예상, 노후에 얼마 정도로 나올 정도의 평가액이 나오느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다소 여유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좀 부족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냥 드래프트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노후 재무 설계라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 필요 자금을 계산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제가 남자고 현재 58세거든 제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은퇴를 언제 정도 할 생각이냐, 뭐 60세 할 생각이냐, 65세 할 생각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월 얼마 정도 쓸 생각이냐 이런 식의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보를 넣어서 내가 은퇴 이후에 돈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노후 필요 자금 계산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점수가 딱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로 보통 사람들이 노후에 월 얼마 정도 쓰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2021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요,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거주지별로 좀 금액이 다르고요. 또 최소 생활비라는 거, 이건 아픈 거는 제외합니다.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간병비가 많이 들고 하는 거는 문제는 제외하고, 일단 건강하게 산다는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또 예를 들어서 최소, 뭐 우리가 그냥 집에서 그냥 생활만 할 정도의 최소 생활비와 조금 약간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좀 살고 있을 생활비를 적정 생활비라 그러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한 232만 원 정도 되고요. 적정이 한 3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뭐 광역시 단위라면 203만 원에서 280만 원 요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뭐 한 200만 원 정도가 최소 생활비고 한 28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통계인데, 통계청하고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이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을, 조사 결과를 놔놓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입니다. 2022년에는요, 최소가 219만 원이었고 적정이 31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입니다. 나라 전체 평균으로요. 그리고 2023년도에서는 좀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231만 원 최소, 적정이 324만 원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생활 구조상 이것까지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현재 58세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제가 정년이 60세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60세에 은퇴를 해서 월 400만 원 정도를 쓰겠다라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역시 60세에 은퇴를 하는데 월 500만 원 정도는 내가 써야 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60세 이후에 정년이 맞아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뭔가 이렇게 소득 활동을 좀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좀 벌자. 뭐 저축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집에서 쓰는 생활비는 내가 벌면서 생활하고, 진짜 은퇴는 우리가 가교 일자리라 그러거든요. 정년이 맞아 나오고 나서 65세까지를 가교 일자리라 그럽니다. 그 가교 일자리에서 내가 소득을 좀 일으켜서 뭐 65세에 월 500만 원 정도 쓰는 생활로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노후 필요 자금 진단. 거기에다 입력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 1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은퇴 예상 연령을 60세로 넣고 월 쓴 돈을 400만으로 넣고 딱 그러고서 넣어놓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후 필요 자금을 클릭을 딱 하면 그 밑에 노후 필요 자금 현재 시점 해가지고 저렇게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60세에 은퇴를 해서 기대 연명, 남자들 뭐 기대 연명이 한 83세 뭐 이런가요? 하여튼 기대 연명까지 현재 시점에서 기대 연명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남자의 기대 연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점 가격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60세 때부터 월 400만 원을 계속 쓰고 기대 연명까지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으로 11억 1,300만 원 정도의 돈이 현재 시점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요 밑에 보면은 은퇴 후 뭐 필요 금액을 국채 3년물에 3년 평기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내가 60세 때 은퇴를 해서 60세 이후에 기대 여명,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까지 산다. 그리고 월 400을 쓰겠다 하면 현재 시점에서 한 11억 1,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좀 나름대로 뭐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아까 전에 연금을 다 끌어와서 내가 연금에 대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금이 아까 11억 1,300만 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제 11억 1,300만 원 필요 노후 자금이고요. 내가 연금 정보를 끌어와서 이 연금을 딱 60대 되는 시점으로 재평가를 딱 했을 때 그럼 비교를 현재 가치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재평가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서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여유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걱정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입한 연금의 예상연금액의 현재 가치 조회라는 그 란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딱 하시면 제가 앞에서 끌어왔던 그거를 갖다가 60세 기준으로 다 hen가로 계산해가지고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죽을 때까지 주지만 그걸 60세 기준으로 hen가가 얼마다.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DC는 또 60세 기준으로 hen가로 하면 얼마다. IRP는 60세 기준으로 hen가 같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의 현재 가치와 비교를 해서 아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얼마 여유가 있다.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여유인지 부족인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게 플러스가 나오면 좀 좋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60세 때 500만 원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1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제가 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냐면요. 아까 전에 보면 한 300 몇십만 원 정도였잖아요. 좀 뭔가 적정 생활비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야, 그 정도 좀 부족하지 않겠냐? 아니면 그 정도도 힘든데 그 정도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금액에서 조금 더 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좀 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전에 60세에 400만 원으로 살 때는요, 11억 1,300 정도의 현재 시점으로, 60세 시점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월 5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더 쓰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당연히 그 노후 필요 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13억 9,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 쓰는 것보다 500만 원 쓰는 것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내 연금이 그 500만 원 쓰려 그러면은 그걸 비교를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번에도 아까 전에 이미 다 끌어온 연금의 현재 가치를 딱 치면 어차피 금액은 똑같죠. 어차피 현재 있는 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어차피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딱 그 금액은 일정해지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13억 9천 뭐 얼마 했던 거 그거하고 비교하면 또 여유가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그게 또 부족하면은 아 뭔가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여유가 있는지 부족한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이 얼마 있는 걸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라서 조금 저도 좀 불편해서 예,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연락 주시면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다행히 시나리오 2 때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참 기분이 좋을 거고 만약에 시나리오 2에서는 여유가 있었는데 시나리오 2에서는 예를 들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책이 뭘까요? 일차적인 대책을 은퇴 기간을 늘려라. 쉽게 해서 가교 일자리를 찾아서 은퇴 시점을 좀 늘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3이죠. 은퇴 시점을 65세 5년간 한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월 500만 원을 쓰는 걸로 또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노후 필요 자금을 계산하니까 60세 때 월 500만 원을 쓸라 그러면 13억 9천 뭐 200 얼마인가 거의 필요했잖아요. 근데 은퇴 시점 5년을 늘리니까 월 500석은 쓰지만 기대 연명까지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1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 시점이 65세 하면 11억 4천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11억 4천이 요게 현재 시점은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정보로 했으니까 지난달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11억 4천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미 가입한 정보 다 끌어와서 그 정보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1억 4천하고 비교를 해서 요번에 다행히 은퇴 시점 5년 늘리니까 부족했던 것이 해소가 되고 다수 여유 있던 것이 나왔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교 일자리에 도전을 해서 은퇴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써서 노후에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크게 연금이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아난 내 연금이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든 60세에 은퇴하든 내가 쓰고 싶은 돈보다 부족하다면 나는 게 걱정이잖아요. 사실 그 걱정이죠. 그리고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겁니다. 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또 우리 보통 집 하나들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택연금을 우리 집을 연금화, 유동화한다 그러는 개념이죠. 연금화해서 주택연금 가입해서 좀 이렇게 노후에 좀 써보는 개념하고요. 어쩔 수 없도 뭐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해서 또 과거 일자리 기간에도 좀 연금을 추가로 이어가지고 좀 더 목돈을 연금액을 늘려보는 매달 연금의 그런 방법이죠. 먼저 주택연금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준은 시나리오 2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세에 월 500만 원을 쓰는 기준에서 만약에 부족하신 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가정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과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늦게 가입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이 많이 나오고 가입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연금액이 많이 나올 거고요. 가입 시점이 늦출수록 연금액이 많이 나오는 걸 왜냐하면 타먹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기대 여명이 짧아지니까. 살아 계실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기준은 그냥 제 주택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70세 정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그냥 현재 그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서 한 6억 정도 될 거다. 6억 정도로 받아줄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월 수령액이 1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소위 말해서 추가연금, 내 연금 조회가 하셨잖아요. 그게 추가연금이라고 하는 정보로 이 정보를 여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추가라는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요런 행태의 어떤 행태로 그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추가연금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연금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64세부터 그 연금을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4세 그리고 70세가 되는 날짜가 2036년입니다. 그럼 2036년 1월부터 나는 월 117만 3천 원을 연금을 타겠다라고 입력하고요. 그 주택연금은 매년 국민연금처럼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인상률을 제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주택연금을 종신으로 받겠다. 뭐 10년간 받겠다. 사실 뭐 10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국민연금도 뭐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집사람이 70% 받아가야 되고요. 또 주택연금도 해서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집사람이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으니까 집사람이 또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종신으로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연금액이 저 앞에 거 국민연금은 저희 집사람 전업주부 주택연금 국민연금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추가 연금으로 이미 집어여 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중에 혹시 전업주부이신 아니면 집사람이 국민연금을 다른 데서 받는다. 그 금액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까지 이제 마련을 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여유가 있느냐 비교한 거죠. 보통 이제 주택연금이오면 보통은 이제 뭐 여유가 좀 생길 겁니다. 대부분 다 저도 그렇고요. 여유가 딱 생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행스럽죠. 자, 그런데 이게 주택연금을 제가 왜 70세부터 잡았냐 하면요. 보통 이제 주택연금은 내가 돌아가고 또 집사람까지 돌아가고 부부가 다 사망하고 나서 주택연금공사가 그 집을 처분해서 쟤한테 준 연금을 회수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연금인데 실제로는 제가 미래에 죽고 나서 집사람까지 다 죽고 나서 생기는 집을 판 그 돈 있잖아요. 집을 판 돈을 제가 미리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미리 땡겨 쓰니까 사실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연금은 내가 이자 내고 쓰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주택 가격이 변동이 되거나 물가 내가 더 예상 시점보다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크게 뛰어버리거나 이러면 주택연금공사가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정료를 다 받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연금은 내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제가 그걸 쓰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은 가능한 늦춰서 쓰라고 합니다. 가능한 늦춰서 써라. 그래서 제가 70세부터 주택연금을 쓰겠다. 사실 75세부터 쓰겠다. 저는 사실은 75세 이후에 정말 돈이 부족하면 쓰겠다. 이런 개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까지도 추가로 가입을 했는데 그래도 연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개인연금을 추가로 좀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은퇴 이후에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은퇴가 좀 남아진 분들은 개인연금을 좀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인연금을 늘리는 방법이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이 그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그 보험 차익, 이자 같이 생기는 보험 차익 자체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하고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세액공제 받고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에서 3.3%까지를 낼 건가? 아니면 연말정산 때는 혜택 안 받고 10년 이상 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연금화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금계좌, 연금저축하고 IRP 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연간으로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하고 IRP 포함하면은 900만 원이고요. 연금저축만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소득이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13.2%까지 해주시고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16.5%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환급대를 900만 원 다 완납을 하셨다 그러면 작게는 118만 8천 원에서 많게는 146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이미 상품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면 좋고요.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또는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거든요. 이는 말 그대로 펀드 투자성입니다. 스스로 잘 투자를 해서 실적 배당을 받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만든 연금저축 보험이 있거든요. 요거는 보험성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성 기능으로 해서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으신지 좀 수익을 좀 추구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시면 연금저축 펀드고요. 좀 안전행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아까 전에는 주택보험금 연금으로 이렇게 바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꼭 그럴 필요가 없고 얘가 지금 예를 들어 10억짜리 한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으로 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5억이 돈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 중에서 1억을 연금계좌. 제가 지금 IRP를 가지고 있다면 IRP 계좌 이어도 되고요. 연금저축 보험계좌에 있다면 보험계좌 이어도 되고, 연금저축 펀드면 펀드계좌 이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주면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안 내주는데요. 그 1억에 대해서는 연금 수록할 때 연금소득세로 그렇게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부 1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7월 1일부터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 주택 팔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차액 1억 원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지금 들어있는 건데요. 장기 보유주택 양도 수익 중 1억 원도 연금저축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장기 보유주택이라면 보통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 하면 그러고 해서 내가 10억짜리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억 중에서 1억을 연금저축으로 집어넣어서 역시 그 연금소득세로 연금을 받고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 연금이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금을 늘리는 방법이 개인 종합 자산 계좌라는 거 있잖아요. ISA라고.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쉽게 해서 이 ISA 계좌 하나 만들면 그거 가지고 예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가입할 수 있고 뭐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투자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예금에서 한 300만 원 이익이 났는데 펀드에서 50만 원 정도 손해 났다. 그러면 보통 펀드는 손해 난 거는 손해 난 거고 일반적인 계좌로 하면은 예금에서 300만 원 난 거 16.5%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ISA 종합계좌에서 하시면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250만 원밖에 실제로 소득이 안 생겼네?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9.9% 세금만 분리과세해라. 뭐 그런 제도죠. 뭐 1년에 2천만 원까지 해서 뭐 최소 3년은 하셔야 되고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입금시켜서 투자나 예금을 할 수 있는 제도,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만기가 되잖아요. 만기가 되면 그거를 예금 계좌로 이전을 해서 그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연금액이 늘어나죠. 또 좋은 점은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또 좋은 점은 이전시킨 금액의 10%에 대해서 물론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혜택이 많은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현재 내가 모은 연금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내 연금이 얼마나 모여 있나 그거를 일단 점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그게 현재 내가 언제 시점에서 은퇴하고 월 얼마를 쓰고 싶은데 그와 비교를 해 그때 필요한 노후 필요 자금하고 현재 내가 모은 돈하고 비교를 해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통합연금 포털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다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현재 주택연금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주택연금을 집어넣어서 어느 시점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또 부족하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추가로 개인연금을 추가로 더 드는데 또 개인연금 말고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장기 보유주택을 이렇게 팔았을 때 생기는 그 차액 1억 원 정도를 연금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계좌 ISA계가 만기됐을 때 그거를 연금계좌로 집어넣어서 연금으로 타서 연금의 금액을 올리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노후 잘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연금 체크 잘 하시고 또 나머지 노후에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